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의 강동석입니다.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코스피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2000선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예상했지만 이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조금 빨라질 것이란 우려와 프로그램 매물로 지수는 196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연기금과 투시는 매수했지만 기관이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섰고요. 외국인은 8일째 순매도 오늘 한 2천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도 1% 빠지면서 다시 한번 500선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약세장이었던 오늘장 정리해보고요. 내일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내일장 대장주 함께 해주실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송상욱 전문가님, 조인희 전문가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내일장 대장주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두 가지 방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611번과 무료 문자 013-3366-0110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수요일 내일장 대장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공방 시간입니다. 두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의 핫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송상욱 전문가님, 오늘 양적 완화 축소 시기에 대한 논의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14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닛 옐런 부의장이 지금 현재 청문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지금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가시권으로 나오냐. 지금 FRB 쪽의 총재들은 이제 드디어 양적 완화 축소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들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직 뚜껑은 열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성급하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시장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하는 부분은 맞지만 앞으로의 양적 완화가 지금 현재 꾸준하게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축소할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 투표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저기 FED 또는 FRB 그 의원들 발언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일 제닛 옐런 부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그 부분에 주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엔 조인희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8일째 매도하고 1960선까지 밀려나는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이번 장 흐름을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과 상반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기업 실적 발표와 테이퍼링에 의한 우려가 확산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1% 이상 상승을 했고요. 오늘장 특징도 같이 한번 접목해서 본다면 외국인 선물 매도가 많았습니다. 한 달 만에 한 5천억 이상 대량 매도되었고요. 그 원인을 내일 그 옵션 만기일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당분간 시장의 모습이 돌아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코스닥 종목도 특이 종목을 제외하고는 하락 추세였는데요. 특이 종목을 예를 들어 본다면은 인수합병 뉴스화된 벽살건설이나 남광토건이 상향상을 기록했고 동양주도 기업 회생주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지켜보시는 분들은 조금 좀 동요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려서 이 장을 한번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의 조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많이 할인된 종목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시장이나 그 수급 상황들 잘 고려하셔서 비중을 축소해서 들고 가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유하시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도 깨지고 시장에 관심 밖의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과감하게 손절하시고요. 현금을 좀 보유하십시오. 현금을 좀 보유하신 다음에 수급이 들어오고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그릴 때 다시 한번 시동 걸린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기회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당장은 그 큰 반등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여유를 갖고 지켜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 현금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출연하는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여러분께서 수익률 직접 확인해 보시고 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말 그대로 내일장에서 장대 양봉을 그릴 수 있는 종목들 전문가들에게 추천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시간 이어가기 전에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박수범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는 AJ 렌터카 수익률 좋습니다. 10% 넘기면서 오늘 11.1%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위아는 6.3% 수익 구간입니다. 다음으로 김양근 전문가님, 코덱스 인버스가 2% 수익을 내고 있고요. 플랜티넷도 5%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박근호 전문가님의 수익 포트폴리오를 보면 사모개발이 2.4%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 나머지는 조금 손실 구간입니다. 네, 이경락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지바이오 수익률 좋습니다. 6% 넘게 수익을 보고 있고요. 하림도 1.2% 소폭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민 대표님의 포트폴리오 우전엔 한단 어제 새롭게 재편입했었죠. 1%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고요. 코롱생명과학은 2% 정도 손실 구간입니다. 네, 송상욱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포스코 ICT 4% 가까운 수익을 보고 있고요. 루멘스는 2% 정도 손실 구간이네요. 네, 다음으로 윤종민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에스코넥 4.5% 아쉽게도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조인희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MDS테크 오늘 손절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포트폴리오 AS를 해볼 텐데요. 먼저 송상욱 전문가님, 포스코 ICT 수익률 4% 괜찮은데요? 네. 일단은 포스코 ICT의 경우에는요,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유입이 가고 있고, 최근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가가 갭 하락을 했는데 그 부분을 자리를 계속 메꾸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부분은 제가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상 흐름을 보면은 저점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매수가 대비해서 3% 정도 상승을 해 있는데,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목표가까지 충분히 많은까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포스코 ICT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급등이 나오기 자리는 아직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위에 있는 21선 이제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61선, 그 다음에 61선, 121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출현하게 되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포트에 담으신 분들은 꾸준하게 홀딩 전략 펼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ICT 꾸준하게 한 만원까지 가보자 이렇게 보유 관점 주셨고요. 아쉽게도 조인희 전문가님의 MDS테크 저가가 조금 밀리면서 손절가 깨는 흐름 보여줬는데 AS 부탁드릴게요. 네. MDS테크 오늘 14,000원에 딱 손절가에 마감을 했는데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고요. 박근혜 정부가 그 창조 경제를 내세우면서 그에 따라서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미디어, 부동산 등등 이런 종목들이 많이 이슈화 될 거고요. 이 종목 또한 박근혜 정부 수혜주로 많이 부각되기도 했죠. 회사 수급 안 깨졌고요. 기관 연기금 사모펀드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보다 4분기 실적이 더 좋습니다. 보유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차트상으로는 조금 깨어져 있지만 회사의 가치를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한 2주에서 20일 정도 보신다면 목표가까지는 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손절 의견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관점 주시는 건가요? 네, 보유 관점 지금 말씀드리고요. 네.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는 목표가 도달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MDS테크 정정해 주셨습니다. 손절이 아니라 보유해보자. 한 2주 후까지는 목표가 16,000원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관점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흐름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송상욱 전문가님의 대장주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송상욱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을까요? 내일장 대장주 종목입니다. 네, 타이어주네요. 금호 타이어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송상욱 전문가님 금호 타이어 들고 나오셨는데 오늘장에서 한 소폭의 약보합권에 그쳤습니다. 자세한 코멘트 들어볼게요. 일단은 오늘 대장주에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 금호 타이어입니다. 금호 타이어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제 타이어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국내 생산
제품 중에서 지금 신차에 타이어를 끼워서 신차가 출시되고 나서 지금 현재 신차에 들어갔던 이제 보통 보면 이제 4년에서 5년 정도 주기로 이제 타이어 교체 시기를 일단은 잡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타이어 교체 시기가 어느 정도 지금 왔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꾸준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동사의 경우는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하고 같이 전체 타이어 시장에 지금 시장 점유율을 약 90% 정도 같이 90% 이상 점유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수입 자동차 쪽 벤츠사의 신규로 이제 신차를 출시할 때 금호 타이어 제품을 이제 타이어로 장착을 해서 일단은 시중에 자동차를 일단은 구매를 하실 때 일단은 금호 타이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장착을 하고 나서 이제 받아보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꾸준하게 지금 북미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그다음 유럽 쪽의 매출도 일단 꾸준하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현재 베트남 공장 증설로 인해서 생산 능력을 그동안에 일단은 수요나 이런 부분에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못 맞추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못 맞추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베트남 공장 증설로 인해서 생산 능력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브랜드 경쟁력도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제가 차트로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네.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일단은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에 지금 갇혀져 있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지금 오늘 최근 들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하향 추세로 내려왔던 부분은 지금 현재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관련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자금이 어느 정도 출회를 했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오늘 저점을 계속 연결한 요 부분, 저점을 딱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을 지켜보면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주가 하락은 일단은 매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점 11,700원 부근에서 일단은 제가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11,500원에서 네. 11,800원 즉 오늘 종가인 11,700원 부근이면 아주 좋은 매수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2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조금 짧게 11,000원, 박스권 하단이 11,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 타이어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아주셨는데 장중에 11,000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종가 기준인지도 한번 정확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장중에 만약에 11,000원이 이탈돼버린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또 예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1,000원은 반드시 지켜가는 그런 전략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네. 송상욱 전문가님의 금호 타이어 매수 관심가는 11,500원에서 11,800원, 11,700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2만 원, 손절가는 장중에 11,000원 터치한다면 손절 꼭 지켜보시기 바란다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조인희 전문가님의 대장주 종목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조인희 전문가님의 대장주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CJ 헬로비전인데요. 최근 오름세 보여주고 있죠.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KTB 투자증권입니다. 외국인의 매수 속에 최근 지수 하락장에서 증권주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궁금한데요. 대장주 종목으로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조인희 전문가님 먼저 CJ 헬로비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제가 오늘 두 종목 가지고 온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좀 견딜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서 제가 추천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 종목은 CJ 헬로비전입니다. 예전에는 CJ 케이블넷이었죠. 예, 유선 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고요. CJ 계열사인데 CJ5 쇼핑 지분율이 가장 많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현황을 한번 보면요. 신사업인 알뜰폰 및 약간 생소하지만 N스크린 티빙 부분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 인터넷 전화 가입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예. 그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큰 폭으로 신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흑자 경영이고요. 전년 말 대비 안정적 지표가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상파 VOD 홀드백 기간 연장으로 유럽 패키지 사용료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홈쇼핑 송출 수수료 매출 증가에 힘입어서 외형 성장세도 지속 전망적으로 아주 밝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나라, 영서, 호남, 그리고 전북방송 4개의 SO를 인수를 했고요. 디지털 방송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시너지 효과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전망을 밝게 보고 있고요. 디지털 방송 가입자당 평균 매출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차트상으로도 이 삼각수렴이 형성되어서 좋은 상승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17,200원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6,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9,0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손절가도 함께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16,500원으로 손절가 잡겠습니다. 네, CJ 먼저 헬로비전은 매수가가 17,200원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9,000원에 손절가 16,5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KTB 투자증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네, 회사 이름대로 증권 중개업 그리고 여러 가지 수수료로 이자를 내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더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것은 기관들 상대로 도매 영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돈을 아주 잘 버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와는 상관이 없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돼서 추천을 드리고요. 차트를 한번 쭉 보시면 일봉상으로 해서 앞으로 쭉 보시면 잠시만요. 네, 6, 7월 달에 한번 큰 하락폭을 주었습니다. 이 하락폭의 원인이 이 회사 직원이 주문 실수로 1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냈고요. 그로 인해서 재무제표도 망가졌고요.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는 회사의 악재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재무제표에 계속 적용되면서 주가가 폭락 후에 업앤다운을 하면서 계속 계속 박스권을 돌고 있는데요. 내년도 영업이익이 290억, 시청률 1,500억 하는 회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주가대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이 종목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보셔도 될 만큼 중기주로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수급을 보면 외국인 매수세도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 이 모든 것을 뭉쳐봤을 때 수익을 내면서 굴러가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래서 매수가 얘기 드리면요. 네. 차트 한번 보면서 같이 매수가 말씀드릴게요. 네, 조민희 전문가님이 KTB 투자증권을 들고 나오셨죠. 매수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매수가 오늘 종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종가 2,345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2,600원으로 잡고 손절가는 2,2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수가 2,345원 딱 정확히 아니어도 그 부근이면은 매수가 관심가가 될 수 네, 있겠죠?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네. 내일 정도 빠질 거를 예상해서요. 네. 제가 두 종목 매수가에서 마이너스 되셔도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윤희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는 KTB 투자증권 매수가 2,345원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600원, 손절가는 2,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송상욱 전문가님과 조윤희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완성된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일장 불기둥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내일장에서 장대 양봉을 그릴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볼 텐데요. 그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송상욱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3위각입니다. 오늘 급등했었죠. 52주 신고가 보였고요. 기관의 순매수가 최근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인희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어제 오늘 상승한 종목인데요. PS텍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먼저 송상욱 전문가님 3위각기에 대한 내일장 불기둥 자신하는 이유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제가 3위각기 종목을 불기둥 종목으로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지지난주 방송에서 한번 대장주로 추천을 했던 종목입니다. 네.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아쉽게도 20원 차이로 편입을 실패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 추천을 하고 나서 지금 5거래일 정도 이상 지금 상승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일단은 3위각계의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지금 1가구 2자녀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는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자녀에 대한 이제 집중 투자와 지금 교육 수준 향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수준도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또 지금 중국 시장은 지금 가정용 피아노 보급률이 전 세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보급률이 약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경우에는 약 1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이제 보급률 확대에 대한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스타인웨이 지분을 인수하고 나서 일단은 스타인웨이 인수를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포기를 하고 나서 거기에 투입된 자금 약 1,635억 정도 금액이 다시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라 이제 재무구조도 다시 개선이 되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트상에서는 박스권 상단을 오늘 뚫어주는 약 52주 신고가 흐름이 나왔는데요. 박스권 상단을 뚫어주면 오늘 강하게 치고 뚫어주는 모습을 보였다면 내일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이제 추천을 해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박스권 상단 부분 근처까지 일단은 종가를 마감이 된 부분이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 흐름을 타고 이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일단은 3위각계의 경우에는 기관 매수랑 외국인 매수, 양 매수가 지금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아주 이 3위각기, 그동안의 3위각기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박스권에 갇혀져 있고 드디어 이제 박스권을 돌파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일단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2,450원, 오늘 종가보다 한 25원 정도 하락한 2,450원 정도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300원, 조금 짧게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상욱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 3위각기 살펴봤는데요. 조인희 전문가님, 신고가 기록한 종목 내일도 3위각기 신고가 기록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눈여겨봤던 종목인데요. 네. 기관의 매수세도 강하고요. 실적도 괜찮은데 차트상 봤을 때는 진짜 신고가를 갱신을 했네요. 그래서 매도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수급으로 봐서는 또 한 번 강한 상승률이 있다고 저도 봐집니다. 네, 같은 의견 주셨습니다. 내일장에서 불기둥 기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조인희 전문가님의 불기둥 종목 살펴볼게요. PS텍 들고 나오셨네요. 네, PS텍입니다. 3위각기처럼 많이 들어보지는 못한 종목일 수도 있는데요. 이 회사 전력기기 사업을 하는 회사고요. 쉽게 말해서 계량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량기가 꼭 집에서 사용하는 계량기라고 볼 수는 없고요. 가정용 계량기랑 산업용 계량기 구분해서 볼 수 있고, 또 발전소 그리고 수용가까지 전력 공급에 대한 각종 그 계량 계측, 굉장히 그 기술 집약형 산업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될 전망이 굉장히 밝고요. 그리고 이 전력기기 산업은 그 경제 성장 및 소득에도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미치고 같이 함께 발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전력기기 산업도 같이 발전한다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없어서 안 되는 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예,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차트도 5일선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하는 여력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 종가인 4,640원으로 예, 잡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100원 잡겠습니다. 손절가는 4,500원 잡겠습니다. 네, 조인희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 PS텍 매수가 4,640원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5,100원, 손절가 4,500원입니다. 송상욱 전문가님, 이런 하락장에서 한 3% 정도만 나도 불기둥까지는 아니어도 불이 났다. 좀 양봉을 그릴 수 있을 거라 보시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일단은 요즘 같은 장에는요. 네. 수익이 나면 좋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조인희 전문가님께서 PS텍 종목을 추천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 분석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PS텍의 경우에는 제가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있었고 저점을 딱 뒤져주는 모습을 어제 장에서 보여줬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양봉이 출현했는데 무엇보다도 전 거래 대비 지금 거래량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줄이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은 1차적으로 어느 누군가는 매집을 하고 있다. 즉 개인 개미떨기라고 그러죠. 그래 개인들 이제 보유한 주식수를 어느 정도 야금야금 뺏어 먹는 그런 부분으로 일단은 봐주고요. PS텍 조인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목표가까지는 일단은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단기적으로 불기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한 시간 정도 한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좀 수급 쪽에서 받쳐줘야지 좀 내일장에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종목 3위 악기와 PS텍 내일장에서의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실시간 증문즉설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참여 방법 두 가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열려 있는데요. 02-3153-2611번,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네, 흥하해운을 들고 있습니다. 흥하해운이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할 수 있을까요? 매수가가 1,630원이고, 비중은 네. 한 60% 됩니다. 1,630원에 60%면 지금 한 6% 정도 이익 보고 계신데요? 1,630원 내고 매수를 했고요. 지금 아마 오늘 종가가 네, 오늘, 매수가가 1,630원이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6% 정도 예. 손실을 보고 계신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한진해운이라든가 현대상선 이래 또 네. 컨테이너 쪽 위에 해운 회사들이 지금 모두 지금 어려워가지고 네. 지금 실적도 적자 또 여러 가지 지금 회사 재무 관계도 지금 어려운 상황 돼가지고 지금 이러는데 중소형사는 그래 나름대로 좀 괜찮더라고요. 또 이 회사가 네. 또 1분기, 2분기 실적도 괜찮고 네. 이래가지고 제가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시청자님 목표가는 얼마 정도 설정하시고 들어가셨나요? 저는 장기는 아니고 네. 어느 정도 한 10%, 15% 정도 하면은 사실 나오고 이래 하는데 네. 한 1,800원대 사가지고 그때 2,000원 넘었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 이익을 못 보고 있다가 네. 빠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단가를 낮췄습니다. 계속 네, 이래갖고 단가를 낮추신 것 못하게 같은데. 좀 했죠. 그래서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 네, 저희가 송상욱 전문가님께 목표가와 또 손절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송상욱 전문가님 흥하해운인데 한 비중이 많으시네요. 60%입니다. 매수가 1,630원이고요. 예.
일단은 지금 흥하해운의 경우에는요, 선박 운임의 상승으로 인해서 기대주로 이제 꽂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흥하해운 소속의 선박이 이제 사고로 인해서 주가 하락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리스 선사가 항로를 이탈을 하는 바람에 흥하해운 소속의 선박과 충돌하면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박 보험을 가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실 규모나 이런 부분을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흥하해운의 그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손실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차트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어떻게 대응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박스권 하단, 즉 10월 10일 정도 박스권 하단을 딱 디디면서 다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최근에 또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그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아서 거기에 따른 이제 개인들 매물도 어느 정도 출회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양봉 출현을 해줬는데, 다행히 박스권 하단 근처까지 다시 올라온 부분은 다시 흥하해운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아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소한 일단은 목표가는, 단기적인 목표가는 제가 1,75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 한 2,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냥 이 해당하는 종목을 가지고 홀딩하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60% 부분에 대한 뭐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추가적인 이제 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만약에 내일 시가가 플러스로 시작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조금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좀 낮추신 다음에 1,600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안착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매수한 물량은 일단은 이익 실현하시고요. 나머지는 1,750원 2차로 2,000원까지 들고 가시면 어느 정도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비중이 60%인데 어느 정도 추가 매수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매수 가격대 잠깐 짚어줄 수 있으신가요? 일단은 추가 매수 비중은요. 네. 지금 너무 60%나 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뭐 20%, 30% 더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한 5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한 1,600원 부근, 그리고 내일 시가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오늘 종가 1,500원 이상 시작을 하면 거기서 한 5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 하신 다음에 한 100원 정도의 수익을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비중은 지금 많으시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담지 마시고 한 5에서 10% 정도, 시초가 1,500원을 시작한다면 1,600원 부근에서 한번 잡아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목소리 힘이 없으세요? 네, 종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네, 시젠이요. 시젠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할 수 있을까요? 예, 매수가는 6만 원이고요. 네. 한 60% 됩니다. 네, 매수가가 6만 원이어서 힘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비중이 한 60% 들고 계세요? 예. 다른 종목들은 혹시 수익을 보고 계신가요? 다른 종목은 없어요. 아, 없으시고요. 나머지는 한 40%는 현금 비중이신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래도 최근에 상승하고 있지만 오늘 장에서 한 약보합권에 밀려났는데요. 예. 네. 아니, 종목이 너무 비싸게 샀나 싶어서 이게 네. 목표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매도해야 되나 궁금하고요. 네. 예, 좀 비싸게 샀는 것 같아갖고 밀리면 또 계속 밀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그래서 손절가와 목표가를 설정받고 싶으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인희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힘이 많이 없으신데요. 시젠입니다. 매수가 6만 원의 비중이 60%라고 하시네요. 네, 힘을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젠 정말 좋은 회사죠. 그 고령화 이 회사가 지금 박근혜 정부의 그 정책과도 맞물려서 고령화 시대에 넘어서 100세 시대까지, 그리고 각국 정부에서 헬스케어 산업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 계획을 본격적으로 구체화 더 하고 있어서 회사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밀어주는 그 정책으로
또 보면은 더 회사는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뭐 목소리에 힘이 없으셔서 되게 좀 좋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6,800원까지 보셔도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6,800원까지 일단 오시면 매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보시면 지금 5일선을 타고서는 상승 추세에 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궁금해 하신 점이 뭐 목표가를 얼마로 하면 좋을까요 하셨는데 네. 6,800원까지는 68,000원. 네, 68,000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57,000원 정도로 보시고 보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68,000원까지 들고 가보시고 또 손절가는 57,0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님 말씀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 사연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림산업이 들어왔습니다. 10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5% 정도인데요.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요 물어보시는데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대림산업의 경우에는 제가 수급적인 측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한번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의 매도 물량이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투신권에서 물량 나오고 기금에서도 상거래일간 지금 매도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나오는 물량을 지금 외국인들이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받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대림산업의 주가가 이렇게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밀릴 이유가 없는데 지금 심리적인 부분이 일단은 위축되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에서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주고 거기에 덩달아서 최근에 코스피 지수도 안 좋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물량을 계속 출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지해주는 즉 121선 부근을 일단은 오늘 지지를 받았고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은 우선적으로 외국인이랑 기관이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 양매수가 들어와 줘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손절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9만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9만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이제 11선 라인, 21선 라인이 지금 저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보유하고 계신 그 비중에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 뭐 한 20% 정도 지금 5%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 5% 정도를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한 96,900원, 97,000원 부근에 오면은 그 중에서 한 5% 정도를 이익 실현하시고요. 다시 한번 11선 부근에서 안착하는 흐름이 보인다. 그러면 5%를 또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그 약 10만원 부근 근처에 오면은 일단은 그 이익 실현을 하시고 5%에 대한 부분이 이익 실현을 하시고 21선 부분에 안착하는 양봉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목표가는 11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림산업 먼저 손절가는 9만원 제시해 주셨고요. 한 번에 담지 마시고 5%씩 10만원이 됐을 때 이익 실현하시고 목표가 11만원까지 끌고 가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517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얼마 전에 상장한 종목이죠. 현대로템입니다. 35,600원에 20%를 매수하셨는데요. 자세한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요. 네. 현대로템 가지고 계시고 가셔서 일단은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 상장주로서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지금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지지선 한 34,000원에 지지를 해서 다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지지하는
하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할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20% 뭐 비중도 많지는 않으니까요. 일단 보유하시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뉴스 같은 것도 찾아봐도 현대로템 뭐 부회장들 얘기나 뭐 성공을 이뤄낸 기업으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온 걸로 봐서는 조금 보유하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현대로템 계속해서 보유해보자는 보유 관점을 주셨고요. 또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GS건설인데요. 매수가가 68,000원에 비중이 50%. 이분도 추가 매수 여부를 문의하셨는데요. GS건설 최근 들어서 이제 건설주의 흐름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은 중국이 3중전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개혁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면 가장 먼저 일단은 건설 부분이 되지 않을까. 물론 환경 쪽도 가장 시급하게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낙후된 지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이제 우리나라 건설사의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건설 흐름만 잡아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GS건설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68,000원에 50%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주가 흐름을 한번 보면은 최근 들어서 8월 말 정도부터 이제 9월 중순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고요. 네. 애매한 부분은 있고 일단은 제가 손절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32,500원 이탈 시 비중을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줄이시고 나서 외국인 수급뿐만 아니라 기관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나서 추가 매수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떨어진다고 해서 추가 매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일단은 물타기 식으로 일단은 추가 매수보다는 주가가 오늘은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음봉 모습을 보였는데 네. 만약에 내일 시가가 플러스로 시작하면서 위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도 뭐 다른 종목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평선상에서 11선과 21선 캔들 위에 있는 이평선들은 전부 저항 역할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0일 이전에 샀던 물량들 그리고 20일 이전에 샀던 물량들 60일 이전에 샀던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이동평균선 그 부분에 오면은 일단은 반드시 차익 실현하는 그 물량들이 출해되기 때문에 항상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만약에 내일은 오늘 종가인 33,600원 이상 시가가 시작된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약 한 10% 정도만 지금 현재 비중이 50%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10% 정도만 추가 매수하셔서 34,600원 부분에 오면 그 10%의 추가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 실현을 해두세요. 이익 실현을 해두시고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36,000원, 10% 정도 추가 매수 더 하셔가지고 36,000원 부분에서 이익 실현 추가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만 10%에 대한 부분에서만 36,000원, 즉 21선 부분에서 이익 실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21선을 돌파하는 양봉 흐름이 나온다. 21선 돌파하는 양봉 흐름이 나온다. 요런 양봉 흐름이 나와준다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일단은 목표가까지 지금 현재 매수가까지 상승하기에는 다소 네. 시간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필요할 듯 보이고요.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45,000원 부근까지 일단은 낮춰 놓으신다면 충분히 매수가 근처에서 손실 없이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내일장에서도 상승 출발이 아니라 하락한다면 계속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하락하신다면 네. 일단은 5% 단위로 일단은 비중을 계속 축소를 해주시는 겁니다. 축소를 하신 다음에 32,500원이 만약에 이탈된다 그러면 네. 보유 비중을 최대한 보유 비중에서 약 90% 가까이 비중 조절을 해 놓으시고 축소를 해 놓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바닥을 딛고 가는 즉 32,500원이 이탈이 됐다 그러면 32,20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32,200원까지 하락한다 그러면 그 고통이 네. 이로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라인까지
32,000원, 35,500원에서 32,000원 부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저점을 잡고 돌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일 만약에 하락한다면 비중 축소, 만약에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비중을 추가 매수하셔서 일부 이익 실현 이런 전략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8,000원의 GS건설을 매수하셨기 때문에 손절하는 구간 정말 잡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전략을 잘 참고하셔서 그래도 좀 해보고 계신 금액을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계속해서 문자도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인데요. 이분께서도 7,020원에 30%를 매수하셨는데 이분도 추가 매수를 문의하시네요. 네. 일단은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내년 1월에 하나 멀티리얼즈를 코스닥에 상장할 거라고 이렇게 뉴스 공시도 나와 있고 한데 매수가가 무척 높으시네요. 그래서 마음고생을 좀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최저점을 그저께 기록을 해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단가를 낮추시고 싶은 마음에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저점을 찍고 지금 반등을 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여력이 되신다면 추가 매수 하셔도 무난하실 것 같고요. 추가 매수 하셔서 지금 보유하시는 수량까지는 가기까지 조금 이 위에 지금 이평선들이 첩첩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깨고 이제 하나 둘씩 올라가야 하는데 수급을 보면 수급도 지금 상당히 좀 수급이 깨진 상태로 보아지고요. 그래서 일단 단가를 낮추셔서 반등을 했을 때 매도를 하시면 최소한의 최소한의 손실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혹시 그 반등 시점 가격대를 짚어주실 수 있으신지요? 매수 단가를 어느 정도 낮추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 한 6,4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 6,400원대를 지금 보시면 차트를 같이 보시면 이게 지금 매물들이 여기 가장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요 6,400원 선까지는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지금 바로 대응하지 마시고 한 6,400원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녹스입니다. 매수가가 25,800원이고요. 20% 보유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시는데요. 일단은 이녹스의 경우에는 차트 보면서 제가 기술적으로 대응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자 주신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청취하고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여기서 보이는 빨간색 선은 21선입니다. 21선은 즉 생명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가 매수한 가격이 얼마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상관없이 만약에 해당하는 종목이 어제는 21선 부근에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금일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이유가 됐든 21선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 그러면 최대한 비중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21선을 이탈을 하고 나서 만약에 내일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이 종목의 경우에는 22,800원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22,800원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행히 내일 오늘 종가인 25,050원 위로 시가가 플러스로 시작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5,050원 이하로 장이 시작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비중을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손절가는 오늘 저점 24,700원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24,7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녹스 21선이 꼭 지켜져야 된다. 이 말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샘플러스 송상욱 전문가님과 조인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 대장주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열려 있는데요. 02-3153-2611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내일장 대장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